연소함수의 성질입니다. 연소함수는 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fx라는 놈이 x를 꼴 a에서 연속이고 gx도 x를 꼴 a에서 연속이면 연속함수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다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극한에서 했는데 각각 수렴하는 극한은 그놈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다 수렴한다라고 했어. 똑같습니다. 다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조심하라겠고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들끼리 그놈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하면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 그걸 왜 그래 되는지를 연속 함수의 성질이 그놈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왜 연속이 되는지를 굳이 설명한다면 뭐 이렇게 되어 있겠지. fx가 x를 꼴 a에서 연속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극한값이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함수값이야. 그게 연속의 수학적 개념이잖아. 맞지? x를 꼴 a에서 연속이란 말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gx도 x를 꼴 a에서 연속이란 말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두 개 더했는 거는 리미트 성질에서 하나씩 분배법칙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마치 그놈들끼리 더했는 거랑 똑같네. 이거 자체가 뭐하냐?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아진다는 뜻이잖아.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결과만 봐. 결과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fx랑 gx 두 개 더했는 거의 극한값이잖아. 랑 fx 더하기 gx의 함수값이 같아진 거지. 그러니까 연속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도 다 연속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닥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데 지금 수학에서 정리라는 것은 어떤 공식 같은 건데 어떤 조건 하에서만 항상 성립하는 게 정리야. 그럼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 문제 알죠? fx가 닫힌 구간이죠. 그러니까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fx가 연속이면 이까지가 조건이야. 연속이기만 한다면 fx는 이 구간 내에서 무조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야. 다시 구간 내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연결되어 있다면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 말이지. 지금처럼 A에서 B까지 그래프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주어진 그래프 최대값은 누구야? 당연히 B지. B 넣었을 때 나온 요거 FB가 최대값이고 제일 높잖아. 맞나? 최소값은 C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가 되는 건 맞죠? 이게 이거 왜 물어보니까 만약에 A와 B 쌤 이제 반려 들어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A와 B에서 만약에 이게 B야 이게 이렇게 해볼까? 하필이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다 하자. fx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서 a는 요소 a라고 하고 이게 b야. 이게 a와 b 사이라고 하자. a와 b 사이에서 만약에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하필이면 또 불연속도 이렇게 됐어. 이게 빵뽕이야. 이렇게 빵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제일 높은 때 요 값이.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요 놈은 최대값이 지금 빵꾸뽕이야. 그 값이 없단 말이야. 최대값이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니까 최대값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연속함수가 되면 무조건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갖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럼 연속함수가 아니면 최대 최소를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란 말은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함수이기만 한다면 연속이라면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게 되어 있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사이값 정리 또한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정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놈 또한 뭐냐 하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 값이지 fa 값하고 fb 값이 서로 달라. 그렇게 치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맞지? 그러면 fa와 fb 사이에서 임의의 k 값이 돼서 다음을 만족하는 c 값이 말이 어려워. 다음이 만족하는 c 값이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말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그림으로 말하면 이래야 되는 것이지. 보다시피 fx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함수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고
FA 값이 여기 FA 값이지. FA 값. FB의 값은 이게 FB 값이야. 같나 다르나? 다르지? 다르잖아. 그까지만 만족한다면 오케이. 다시 연수함수 맞지? 연수함수고 A 넣는 값 FA 값 요 값하고 B 넣어서 나온 FB 값 서로 다르잖아. 그림상. 그까지만 만족한다면 FA와 FB 이게 FA와 FB야. Y 값. 요거 사이에 임의의 K 값 내 마음대로 K를 쭉 끊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어디가 껐다. 껐더니만 그 놈하고 Y고 K라는 놈하고 C 넣는 값이 같아지는 값. 그러니까 여기 요 C 넣는 값 얼마? F 여기 K가 있잖아. 요 함수에 C 넣더니만 K. 요 놈도 뭐가 되노? K. 맞지? 이것도 뭐가 되노? K. 맞지? 다음을 만족하는 요 C 값이 지금 그림상에서 몇 개 나오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림상에서. 맞지? 그 열린 구간에서 그 C 값이 적어도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게 돼 있다. 이 뜻이지.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지금 그림 다시 한 그려볼게.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봐. 너희들이. 요렇게 이 그림 필요 없고 그냥 어떤 그래프에 대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 예를 들어서 다시 그려볼게. 예를 들어 딱 하고 요게 지금 만약에 A, B 맞죠? 그 다음에 이게 FA야. FA. 보다시피 FA와 FB가 서로 그 값이 다르잖아. 높이 다르잖아. 그러면 요거 사이에서 FA와 FB 사이에서 내가 빨간색으로 아무 데나 한번 끄볼게. 그러면 무조건 만난 집에 한 개 나오는 거 아이가? 맞잖아. 연결돼. 왜 그렇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요 사이에 한번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만난 집에 지금 같은 몇 개 나오고 하나밖에 안 나와. 한 점. 지금 몇 개? 두 점에서 만나,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을 사이값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이값 정리 활용이야. 자, 사이값 정리 활용이 뭐냐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이지.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좀 전에 했던 그 그림이야. 다시 그려놨네 이쁘게. 맞죠? 무조건 어쨌든 간에 보다시피 A 넣는 값하고 B 넣는 값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C를 쭉 꺼버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뜻이고 만나게 되도록 하는 C 값이 무조건 한 개는 나온다 이 말이지. 그걸 사이값 정리 활용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잘 봐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이고 사이값 정리는 주되게 이제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나중에 평균값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들하고 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라고 하면 fx는 제로를 기억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는 0이라는 방정식 x값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 실근의 존재 유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물어본다 이 말이지. 존재 유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인데 이제 이걸 바로 기억하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똑같이 조건은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FA와 FBF가 서로 다르면 이까지야. 이까지가 조건이야. 다시 닫힌 구간에서 FA랑 FB 아까 전에는 사이값 정리는 뭐였노? FA 값하고 FB 값이 서로 다르면이었는데 이제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부호가. 그 말은 이게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 그 수학적으로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수학적 개념은 이거지. 두 개 곱하면 음수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받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 거지. 자,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좀 얘기했다시피 그림 그려놨으면 해볼게. 보다시피 어떤 그래프가 있어. 넣었는데 A 넣는 값이 지금 FA가 지금 X축 아래쪽에 있지. X축 아래쪽에 있단 말은 이게 음수라는 뜻이야. 맞나? B 넣는 값이 요 FB, 이게 FB지? 여기 보다시피 X축 위쪽에 있잖아. 그럼 이거 지금 양수인 거 알겠습니까? 이건 뭐라고? 음수. 이거 뭐라고? 양수잖아. 그러면 이 주어진 fx가 지금 연속 함수이기만 한다면 생각해봐봐.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면 0이라는 놈은 요거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0이죠. 이게 0이라는 놈이 X축이잖아. X축. 맞죠?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보다시피 X가 만나는 교점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세 개나 나오네. 이것들이 실근이 되는 거지. 지금은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사이값 정리해서 무조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잖아. 무조건 하나. 그 말이 되겠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사회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함수의 성질 이것도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가볼게. 자, 집중해보자. 자, 지금 다음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배웠습니다. 맞나? 이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뭔데?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맞죠?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속 함수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뭐가 된다 했어? 연속이 된다 했잖아. 단 나눌 때 조심하라 했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2차 함수, 연속 함수. 이 말도 뭔데? 연속 함수. 그 숫자 곱해봤자 연속 함수. 연속 함수들끼리 뭐하고 있니? 뺐잖아. 그럼 뭐가 되지? 연속 함수라고. 자, 주어진 문제에서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했잖아. 원래 요놈이 전 구간에서 연속? 이놈도 전 구간에서 연속. 그럼 연속 함수끼리 뺐으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이죠. 전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다. 기억나지? 이게 전 구간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실수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 지난 시간에 했잖아. 1번 답이라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네. 연속 함수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전 구간이죠. 2번 답이죠. 3번 잘 봐. 연속 함수끼리 나누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분모가 0되면 안 된다 했잖아. 마치 이게 0되는 값을 제외해야 된다고. 이게 0되는 값을 제외해야 된다고. 즉 gx 요놈이 0되게 만드는가.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맞나? x = 5랑 x = x가 5가 되면 안 되고 x는 뭐가 되면 안 되니? -1이 되면 요 범위를 요걸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요거 뺀 모든 실수인데 그걸 이제 구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뭐 안 돼서 -1까지. 마이너스를 빼고 -1에서 5까지. 5에서 뭐 안 돼까지. 이걸 요걸 제외한 모든 실수랑 똑같은 표현 방법이지. 이해되나? 다시 적어줄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5랑 마이너스를 제외한 모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x는 -1보다 뭐가 되지? 작다. 전법이. 또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게 -1과 5를 제외한 모든 범위잖아. 그거를 구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민혁 알겠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민혁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어디서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했잖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열린 구간 A, B란 말은 A보다는 크고 X가 B보다 작다는 뜻. 그래. 이게 닫힌 구간이잖아. 이건 뭐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표시는 는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닫힌 구간이라. 됐어요? 잠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 해볼까? 어떻게 되죠? 연속 함수끼리 뺐잖아. 그럼 연속이 되는데 분모가 0되면 안 된다 했지, 쌤. 분모가 0되는 요 놈이 0되는 값을 제외하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fx 빼기 gx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잖아.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거 얼마야? 요건 사라지고 4x 계산 안 돼요. 요놈 빼기 요놈 하고 있습니다. 요놈이지. 요놈이 0되게 만들 값이 얼마인지 알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잖아. 오케이? 답답해. 모르겠어? 민혁아 모르겠나? 모르겠어? 정우가 대답을 안 하니까. fx 빼기 g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fx 빼기 gx가 누군데? 이거잖아, 이거. 이게 0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구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그렇지, 여기 있죠. 이렇게 표현 방법이 알겠지? 기업 같은 경우는 둘 다 x = a에서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들끼리 더했으니까 연속 맞고, 리어는 왜 안 되노 하면은 fx가 x = a에서 fa가 만약에 fa의 값이 뭐가 될 수도 있지? 0이 될 수도 있죠. 0이 되면은 분모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맞지? 정의됐어. 요 놈은 연소함수 맞지만 요 놈은 연소함수끼리 나누었지만 fx가 0이 아니란 말이 없단 말이야.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해는 안 돼. 요 놈 같은 경우는 연소함수들끼리 곱했으니까 되는 거 맞죠? 자, 문제는 이제 합성인데. 합성함수 요 놈이 x =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게 x =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어볼까? 우리가 배웠잖아. 리미트. x가 a에서 저놈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gfx라는 요 놈이 x =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x =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죠? 그렇지. gfa가 똑같아야지. 지금 보다시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 하는 방법 지금 배웠잖아. 합성함수는 뭐라고? 동그라미 3개. 원래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3개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어디까지야?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G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 요놈 왼쪽 거 뭐라고? 극한값이, 오른쪽은 함수값이잖아. 어디로 갈 때에 A의 좌극한, A의 우극한, A 때 함수값이 다 같아지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전체가 할게. 근데 G의 fx는 A의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뭔데? 전부 다 FA가 되겠지. FA.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FA가 된단 말이야. FA. 이렇게. 됐습니까? FA. 이것도 막 FA.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A는 FA로 됐네. 문제는 요거지. 맞죠? 그럼 FA 넣는 값이 뭐가 나와야 되니? FA는 뭐가 되노? 이것도 G함수도 무슨 함수였죠?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가 아니고 연속함수거든. 연속함수인데 GX를 지금 문제에서 말하면 X = A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X = A에서 연속인데 FA에서는 왜 되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FA랑 맞지? 뭐 FA가 뭐가 돼야 된다? FA가 A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잖아. FA가 A가 되면 요놈은 뭐가 되지? GX는 X = A에서 연속을 했으니까 이게 A면 인마도 그냥 집어넣는 값 GFA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같아질 거 아니야. 결국 궁극적으로 요놈이 다 같아졌으니까 연속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이거는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FA가 A가 된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조건이 없잖아. FA가 A가 아니면 요 집어넣는 GX의 함수에다 FA 넣는 값이 FA가 뭔지 몰라면 3이라 하자. 3. FA가 3이라 치자. 그럼 GX라는 놈은 X = 3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나 없나? 없잖아. GX는 X = A에서만 연속인 거야. X = 3에서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FA라는 놈이 A가 된다면, 이 조건이 있다면 리얼도 연속이 되는 건 맞지만 FA가 A가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 놈은 항상 연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틀린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리얼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자, 이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 요 놈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놈이 연속이 되려면 요 놈이 X = A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뭐가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요 놈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속이 될 수 있었죠. 어쨌든 뭐 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 문제인데 뭐 최대 최소 정리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요게 닫힌 구간이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당연히 연속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 내에서 뭘 가진단 말이야?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는 뜻이지. 그래프 그려서 2차 함수가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까지를 묶어내야 되죠.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까지 묶어내고 완전 제곱 만들려고 하면 얼마 필요하니? 반틈의 제곱 원래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줘. 맞나? 그럼 f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 요거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플러스 1 되면서 더하기 4 되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 왜 못 그리지? 이게 대칭축인데 이게 대칭축인데 x가 언제일 때? 1일 때인데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마이너스는 요수 왼쪽으로 좀 많이 가겠네. 3칸 맞죠? 2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쯤 x를 그리가야지. 그림 그리면 어디서 어디까지만 그리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만 그리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누가 최대값이야?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같지.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맞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 거 맞나? 최대값은 1 넣었을 때 4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2 넣었더니만 마3 해주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되나? 이렇게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에서 다 그려놨는데 그림도 됐죠?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하면 되죠. 됐지? 마찬가지로 요 놈인데 요거 무슨 함수야? fx는 분수함수야. 분수함수 맞지? 분수함수잖아. 분수함수고 3에서 이 불연속 되는 게 여기서 불연속이야. x를 꼴 2에서 불연속이죠. 분모 0 되는 값이니까. 근데 범위는 3에서 5까지잖아. 3에서 5까지는 그거는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를 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 그려보면 자, 요 그래프는 분수함수고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까먹었지 여러분들. 분수함수는 중요한 게 누구야? 점근선이죠. 점근선. 분모를 0 되게 만드는 값이 x 점근선이야. x 꼴 2, 이게 x 점근선이 되겠죠. 맞지? x 꼴 2.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그냥 이게 y 점근선이네. 그래프 그릴 건데 이게 지금 양수니까 왜 생겼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다 그릴 것이 아니라 3부터 5까지만 그릴 거니까 3은 요쯤 있을 거 아니야. 3. 5는 요쯤 있겠지. 맞죠? 그럼 이게 끝이지. 그럼 최대값은 뭐 넣는 값이야? 3 넣는 값이고 최소값은 5 넣는 값이고 10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됩니다. 사회값 정리 활용 문제죠. 보니까 방정식이 잘 들어야 돼. 이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방정식 실근의 존재 의무야. 요 놈을 요 네모박스를 할까? 요 네모박스. 요 놈을 내가 fx라고 적어보자. fx는 몇 차? 2차잖아. 요 놈인데 3차네. 미안해. 3차 함수는 다음 함수고 전 구간에서 연속이야. 맞지? 그러니까 2하고 3에서도 연속인 거 맞지? 2와 3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여기다 2 넣는 값 f2 얼마야? 계산해봐. 그러니까 f2랑 f3이 뭐가 되기만 한다면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두 개 곱했는 게 음수가 되면은 무조건 요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음수가 안 되고 양수라든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모르는 거지. 근데 음수가 되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했잖아. 그래 끝났네. 이거만 한번 확인하면 되죠. f2가 얼마야? 이거 해놨네. f2가 마이너스 1이야. 맞죠? f3 넣어봐 얼마인데? 8이래. 두 개 곱하면 음수 맞나? 네.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게 사이값 정리라는 뜻이야. 그래 그게 다죠. 존재하는지 보이시오. 시험 칠 때는 존재함을 보이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지. 그렇게 문제 안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겠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밑에 있는 문제처럼. 그렇게 안 나오네. 이래 나옵니다. 다음 중 시험 칠 때는 이래 나옵니다. 다음 중 구간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1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2번 2에서 3까지, 3번 4에서 5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곱했는 값이 음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거 다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문제가 좀 있으면 뒤에 문제 있겠지. 그때 설명해보자. 요거 풀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 두 번째인데 다음 주어진 값들을 주고 이렇게 함수값들을 줬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물어봤는 거야. 맞지? 그럼 또 확인하면 되잖아.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서 곱하면 뭐가 되니?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가 0 사이에서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나온단 말이지. 맞지? 그럼 적어도 몇 개? 한 개. 0과 1 사이에서는 또 한 개 나오겠지 무조건. 음수잖아 곱하니까. 그다음 1과 2 사이에서도 또 한 개 나올 거 아니야 음수니까. 그럼 무조건 적어도 몇 개야?
세 개는 무조건 가진다. 적어도 3개, 100개도 가질 수 있겠지. fx 뭔지 몰라. 근데 제일 최소 무조건 3개 이상 갖는다 이 말이야. 됐어? 됐어? 쉽잖아. 내 혼자 쉽나? 자, 해봅시다. 인마가 적어도 하나의 실금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되니? 요놈 전체에다가 뭐 넣고 한 번은 마3, 한 번은 뭐? 3 넣고 곱했는 값이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해봐. 마찬가지 인마다 요놈에다가 한 번은 뭐 넣고 1 넣고 한 번은 3 넣고 곱해서 음수인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보자. 얼마야? 넣어봤어? 마3 넣으니까 얼마인데? x에 마이너스. 요거를 내가 fx를 한다면, 맞죠? fx를 한다면, 우리 뭘 확인하면 되지? f 마3 넣는 값이랑 f3 넣는 값의 부호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적어도 하나의 실금이 존재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3 넣어보니까 계산 대충 해보자. 마이너스 3 넣으면 뭐하더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8. 어쨌든 음수가 되는 거 알겠지? 음수. 이거 음수야, 음수. 이거는 3 넣으면 81 빼기 18. 어쨌든 양수 되는 거 알겠지? 곱하면 뭐가 되는? 음수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 실금을 갖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 값을 다 구할 필요 없으나 부호만 알면 되니까.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fx라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뭐 확인하면 된다고? f1이랑 f3 곱해서 그 값이 음수만 나온다면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금을 가진다는 거지. f1이 얼마죠? 1 넣었더니 얼마야? 음수네, 음수. 금방 보이지? 3 넣으면 양수인 거 금방 보이지? 그걸 끝났네. 됐죠? 그럼 밑에 문제는 뭐가 죠?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몇 개의 실금을 가진지 볼까? 여기서 무슨 곱하는 거 뭐가 되노? 음수. 1개. 이거는 곱하면 뭐가 되노? 아, 양수네? 이 말은 모르겠네. 일단 무조건 지금까지 몇 개? 1개. 요거 곱했잖아. 또 뭔데? 음수. 맞지? 또 1개. 요거는 또 보이나? 몇 개야? 그렇죠. 다시 이렇게 곱했는 거야. 인마는 곱했기 때문에 음수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적어도 1개 나온 거고, 또 요놈 곱하면 뭐가 되니? 양수라서 마이너스가 0 사이에서는 반드시 1개 나온다는 말 할 수 없는 거고, 요놈 곱했더니만 또 음수라서 0하고 1 사이에서 또 1개 나올 것이고, 요놈 곱하면 양수라서 반드시 요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할 수 없는 거지. 또 요놈 곱해도 양수라서 곱해서 양수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몇 개? 2개가 나오겠지. 두 개는 어디서 나오는데? 말로 해봐. 어디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적어도 1개. 맞나? 0이랑 1 사이에서 적어도 1개. 그렇게 적어도 2개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이값 정리 문제 아까 얘기했는 게 보니까 여기 있네. 연습 문제 보니까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어렵지 않아. 요거 51번. 다음 요 주어진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진대. 근데 그놈이 열린 구간에서 어디서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이래 물어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을 또 마찬가지로 런정이라고 보고 fx라고 보고, 오직 하나 실근 하나밖에 안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대. 반드시. 오케이? 그럼 넣어봐봐. f0 얼마예요? 요 적어볼까? f0 f1 확인해봐야 된다고. 오케이? f0 얼만데? 음수. 맞죠? f1은 음수네. 곱하면 이건 양수잖아. 그럼 0과 1사에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요 사이에서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요거지. f1은 뭐라고? 좀 전에 해놨네. f1은 음수였잖아. 맞나? 음수. f2는 넣어봐. 양수 맞나? 오호. 곱하면 음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몇 번이야? 요 사이에서 무조건 1개 존재하겠지. 나머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또. 이건 양수, 이것도 양수. 다 양수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사이버 정리.